인생 역전 대박의 꿈 로또 97억 100억 53억 터졌다 하면 억소리라는 액수 당첨 비법은 과연 200억 줄 테니까 와서 하루짜리만 자고 가자. 요 앞에 그랜저 차를 갖다 딱 세워놓고 여기다가 멍석을 깔아놓고 우리 집 앞에다가 거기다 절을 하고 있는 거야. 그 키를 받아간다고. 어떤 물도 아니고 무슨 자우전 알 수 없는 게 막 이제 흘러내려와 갖고 계곡 같은 데인데 무슨 웅덩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 갖고 그 물을 막다가 맞겠걸랑요. 꿈에서 직접 번호를 물어다 주신 경우에는 조상의 보살핌을 많이 받는 자손이라서 그렇게 복권의 확률이 더 크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비법을 썼는지 몰라도 94주 그것도 연속으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94번이요? 네. 아,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건 확률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두 눈 뜨고도 믿기 힘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야말로 대박 중에 왕대박. 300回近くでしょう。 리얼 스토리 이것은 실제 상황. 방송 최초 로또 명인의 당첨 비법을 전격 공개합니다. 제작진을 깜짝 놀라게 한 한 줄의 기사. 로또 94주 연속 당첨. 과연 확률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보통 5등이 당첨이 될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약 39대 1 정도의 확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39대 1의 확률이 94번 연속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39라는 숫자를 94번을 반복해서 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39라는 숫자를 사실은 15번 정도만 곱하더라도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숫자의 단위인 뭐 억이라든가 조, 경, 해의 범위를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상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확률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그리고 세계 최고의 행운. 313회 중 300회 이상 94회 연속 당첨 기록. 인류 역사상 최고의 로또 명인을 찾아라. 일본 시마네현에 살고 있는 후나츠 사카이 씨, 그가 바로 로또 명인이라고 하는데, 제작진 관랑 한 줄의 단서만 믿고 일단 출발. 온갖 교통수단 총 망라 장장 12시간 동안 산 넘고 바다 건너서 물어물어 시마네현으로 찾아갔지만 이 넓은 곳에서 후나츠 사카이 이름 6자로 사람 찾기란 쉽지 않은 일. 아이고, 누가 좀 도와주세요. すいません、ちょっと聞いてよろしいですか。実はですね、ここに島根県に住んでいる方で、 한국 사람이세요? 네.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아, 조금만 할 수 있습니다. 로또 명예는 찾을 수 있을까요? 설마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마 힘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로 할게요. 그러면 기다릴 거예요. 꼭 찾아주세요. 노심초사 기다려보는데 전화 왔다. 찾았답니다. 찾으셨습니까? 오래 기다리셨죠? 연락처나 주소는 없나요? 있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드디어 연락처 입수. 장장 1시간을 더 달려가야 하지만 이제 범위는 좁혀졌다. 찾아간 곳은 저 멀리 독도를 마주하고 있는 한적한 바닷가 마을. ここのロト6の名人がいらっしゃるっていう話ちょっと聞いたんですけど、この町に。なんか船津酒井さんっていう方知ってますか? 하하, 로또 명의는 금시초문. 하지만 후나츠 사카이 씨는 아주 잘 알고 있다는 한 할아버지. 친절하게 집을 알려주는데 드디어 찾았다. 여기가船津酒井라고 써 있네요. 아, 여기 집이요? 네, 여기가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지금. すいません. 방송 최초 94회 연속 당첨 대박의 주인공 로또 명인 전격 공개.
こんにちは。あ、ここがロット6の達人の家で間違いないでしょうか。はい、ロットで、はい、達人かどうかわかんないですけど。 94회 연속 당첨. 일본 열도를 뒤흔든 로또 대박의 주인공 후나츠 사카. 매주 목요일에 추첨되는 일본 로또 43개 중 6개의 숫자를 맞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숫자 2개가 적다. 나머지 진행 방법은 모두 동일. 出すと 90%、80から90の間のパーセンテージですね、当選率は。300回近くでしょう。300回近く。1等は1回だけです。はい。3等は3等も1回です。そしたら下はあともう4等5等はもうザラです。いっぱいあります。たくさん。 당첨된 영수증 같은 걸 가지고 계세요? コピーして持ってます。は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はい、構いません。 눈으로 보기 전엔 절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록. 그 증거 자료가 어디에 있는 거 하니 바로 PV장. 하하, TV 밑에 귀증품 감춰두는 건 어느 나라건 こ 마찬가지인 れが 듯해요. 今まで当選した券のコピーです。それでこれが最近の分ですね。というふうにこういうふうに取ってるんですけど。 당첨 또 당첨. 당첨금만 해도 얼마예요? 300億600万円ですね。 제작진 자세한 증거자료 조사에 착수. 지난 2001년 로또 홈런 인생의 첫 발을 뗀 2등 당첨 기록을 살펴보면 당첨번호 5개의 보너스 번호까지 누가 봐도 명확한 2등 당첨. 상금 총 3,294만 4,200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5천만 원. 그야말로 억술이 나는 기록. 이뿐만이 아니다. 3등 당첨금도 약 340만 원. 4등, 5등까지 다 합하면 집 한 채 값이다. 最初はですね、嘘じゃないかと信じられませんでしたね。はい、もうこれが夜寝るようになって確認した時にはもう嘘じゃ飛び上がってまず嘘だろうとこういう気持ちになりました。それは今こそ言いますけど当てるまではバカにされてました。当たりもしないのにね、マークシートを塗りつぶしてですね、当たるまではまた当たりもしないのにまたやってるか、このね、まあどう言っていいんですかね、バカにされてましたね。証拠りもなくやってるということで。 로또 명인의 당첨 비법 대공개. 당첨 비법을 공개해달라는 말에 두 말도 않고 방을 나가버리는 로또 명인. 제작진 조심스레 따라가 보는데 다락방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건 다름 아닌 달랑 종이 한 장. 꽁꽁 숨겨 놓으셨네요. 이게 내 보물 1호라고요? まずね、 당첨 비법 첫 번째, 철저하게 분석하라. まずこの表で例えて言いますと、青い数字は一番新しい、昨日抽選がありましたので、青のこの数字は昨日出た数字です。それからその前の週に出たのがこの黄緑のマーカーのこれですね。そして3回前のが赤の数字です。まず出現回数ですね。出た数字を小の字、すなわち5回とします。5回を基準に選んでいきます。ですから3回4回出た数字を重点的に選びます。そして、2回という数字がたまにはあります。これはしばらく出てなかったがゆえに今後続けて出るじゃないかいう時には、今まで半年間で2回しか出てない数字でも選んでいく場合があります。 지난 6개월간 딱 3-4번 나온 숫자만 선택하는 것이 두 번째 비법. 번호 조합에도 비법이 하나 숨어 있었으니 지난주 1등 당첨 번호를 절대 잊지 말라는 것.
지난주 1등 당첨 번호를 하나씩 떼어 각 게임에 차례대로 기입한 후 로또 명인의 보험을 일명 후나츠 사카이 데이터를 100% 활용 43개의 숫자 중에 지난 6개월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4번밖에 나오지 않은 번호를 쏙쏙 골라내는 것이 그의 철칙. 자신만의 분석법으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높은 확률에 6년간 꾸준히 도전한 후나츠 사카이 씨. 마지막 번호 조합의 순간이 가장 즐겁다는데 역시 로또 명인답다. これが、次回購入する私の選んだ数字です。 한 달에 한 번, 1년 동안 번개에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로또 당첨. 그런데 300회 이상, 그것도 94주 연속 당첨 기록은 그야말로 불가사의. 뭔가 다른 요인은 없을까? 마음가짐이 곧 행운을 부른다. 이것이 바로 로또 명인의 지론이다. 財布の中にいつも入れてるんですけど、これなんですよ。これが私の、宝というかお守りです。これは蛇の抜け殻です。蛇といってもこれは田とか畑石垣にあるそんじょそこらの蛇さんの抜け殻と違います。これは神社の境内で見つけた、いわば神の使いの蛇の抜け殻です。だと思って私は財布に入れております。信じられないかもわかりませんけど、蛇が木の番号札を引きずって歩いてる夢を見たんです。 일본 로또 명인 한국 로또도 맞힐 수 있을까? 우리 한국 지금까지 로또 번호입니다. 분석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やりたいです。 한국 로또에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다던 일본 로또 명인. 데이터 분석을 하는 한두 시간 동안은 일절 방해하지 않기를 부탁했는데 숨소리 죽이고 조심조심 지켜보니 한국 로또 1등 당첨번호 리스트 역시 어느새 후나츠 사카이식 데이터로 뚝딱. はい、これで、分析終わりましたので、これが分析終わりました。これが、過去半年間の韓国のロットの、出現回数です。 한국 로또 번호 이번 주 번호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いや、私が選んだの無償でですか？いや、それは無理でしょう。無償というのはタダであげるっていうわけにはいきません。 그러니까 8대2 선생님한테 20%의 금액을 드릴게요. 괜찮으십니까? いや、きついですね。もうちょっと私のもやっぱりもらわんことには、8228ではちょっと。 私が選んだんでしょ。いや、それはそういうわけにはいきません。 5대5 저희가 안 돼요. 5대5까지 よっしゃ、いいでしょう。それなら私もなんとか折れてお互いに半々でやりましょう。 자, 이왕이면 1등 당첨될 번호로 골라주세요. 장장 2시간에 걸쳐 어렵게 뽑은 로또 번호. 과연 로또 명인은 일본에서의 당첨 신화를 한국에서도 이룰 수 있을까? はい、よし、渡しましょう。当たりますように。 채널 고정. 일본 로또 95%의 당첨 확률을 자랑하는 로또 명인. 그가 예측한 한국 로또, 그 결과를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좋은 일이 있다며 제작진을 잡아끈 후나츠 사카이 씨. 그를 따라 길을 나서는데 목적지는 다름 아닌 로또 판매소. 하하, 왜 왔는지 다들 눈치채셨죠? いいですか？これを換金しますよ。はい、これを見て、換金してください。わかりました。はい。 지난주 당첨 금액은 14,400엔, 우리 돈으로 약 12만 원. 이 돈으로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これをもとに、今日選んだ次回のロト6買います。 매주 꼬박꼬박 로또를 구입하는 후나츠 사카이 씨. 보시다시피 매번 당첨금을 받다 보니 그가 로또를 구입하는 데에는 단돈 1원 한 푼 들지 않는다.
자, 이번에도 꼭 당첨되시길 바랄게요. 지난 10월 21일에 추첨한 204회차 한국 로또. 첫 번째 당첨번호는 파란색 볼 32번입니다. 당첨 번호는 32, 3, 11, 30, 1, 24 그리고 보너스 번호 7번. 과연 1번 로또 명예는 한국에서도 명성을 떨칠 수 있을 것인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번호를 맞춰보니 결과는 번호 3개 맞힌 5등 당첨. これはね一つだけもうあと一つだけ残ってるんです。当選してないのが、2等3等4等5等はもう当選ゲットしました。あと残る一つだけを成し遂げたいがゆえに今でも続けてやっております。 신의 경지에 다다른 일본의 로또 명인.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놀랄만한 로또 기록 보유자가 있지 않을까?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은 대전의 한 아파트.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지난 7월 로또 복권에서 한 회에 2, 3, 4, 5등에 나란히 당첨됐다는 이 남자. 그의 이름 진혁은. 외모부터가 범상치 않았던 그의 직업은 트로트 가수라는데 1991년 전국 DJ연합회의 트로트 신인 가수상을 수상하면서 유명세를 떨쳤던 진혁은 은퇴 후 10년 만에 컴백하자마자 로또 한 회 연속으로 당첨되는 천운까지 동시에 거머쥔 행운아. 이게 이제 190회 로또입니다. 제가 5천원 투자해서 어머님 꿈속에 나타나서 게시한 번호로 제가 수동으로 직접 이렇게 선택한 번호입니다. 15원 보너스 번호로 8을 맞췄다면 1등에 당첨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로또 1등이 됐으면 방송에 이렇게 섭외가 왔겠습니까? 제가 출연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도망가기 바빴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야 라는 노래로 다시 돌아온 진혁은 씨. 컴백의 기쁨과 로또 당첨에 힘입어 다시 잘 나간다는 그에게 이쯤에서 로또 당첨의 비결을 물어보자. 7월 21일 날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너무 피곤해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새벽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꿈속에 나타나시더라고요. 숫자가 이제 쭉 이렇게 어머님 얼굴에서 이렇게 쭉 그 숫자가 지나가더라고요. 어머님이 주신 번호니까 제가 이제 불효자가 되기 싫어서 그래서 제가 번호를 써서 됐습니다. 트로트 신인 가수상을 받은 기쁨도 잠시. 투병 중이던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은퇴까지 결심했던 효자 진 씨에게 로또 당첨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 아닐까. 꿈에서 직접 번호를 물어다 주신 경우에는 조상의 보살핌을 많이 받는 자손이라서 그렇게 복권의 확률이 더 크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로또 당첨금이 엄청난 거액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준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진혁은 씨. 사람이 이 생각이 건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은 안 하고 맨날 로또만 긁어대면 그 설령 그 당첨이 된다 해도 그 당첨된 그 금액 재산이 오래 가겠습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자기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그 대가를 받아야지. 그 저는 로또 안 좋아해요. 또 저는 가수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래해서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게 그게 저는 가장 값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빡빡한 방송 스케줄. 이 모든 것이 로또 당첨이 물어다준 행운.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 덕이 언젠가는 복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리고 싶다는 진혁은 씨. 앞으로도 쭉 행복하세요. 나를 낳아준 부모한테 잘하면 언젠가는 진짜 큰 복이 온다는 것을 저는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큰 복이 안 오더라도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한테는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단 한 번밖에 없고 소중한 거니까 잘하십시오. 효는 실천입니다. 부모님한테 효도하세요. 감사합니다. 제작진은 주식 투자로 거액의 자산가가 된 숨어있는 고수를 수소문 어렵게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예, 지금 TVN에서 나왔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0년 차의 37세 김현섭 씨. 수익률 4000%의 주식 투자 귀재로 실전 수익률 대회에서만 5관왕.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주식 고수다. 그는 여의도 증권가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매일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고 하는데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어떤 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실은 유일한 기회가 아니었나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었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진 정도, 제가 목표했던 금액 이상은 벌었으니까요. 그 정도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목표는 과연 얼마였을까? 목표하셨던 금액이 얼마인지. 목표했던 금액은 집하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내가 이 일을 안 하게 됐을 때도 평생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주식의 목표 자금이었는데 그거는 넘어섰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상당한 자산가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2001년 이후로는 월별로 손실이 나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건 뭐 제도권에서 일을 하건. 투자의 귀재 김현섭, 수익률 4000%의 비결은 무엇일까? 처음에 제 지금 자산을 모으는 어떤 종잣돈을 상한가 매매를 이용해서 만들었었는데, 뭐 일반적으로 시장에 다 알려진 매매니까 시장의 어떤 제도를 이용한 매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전에 저 주식 투자할 때는 상한가 폭이 10% 했었거든요. 지금 15%지만, 그러니까 상한가로 끝났다는 얘기는 팔려는 사람은 없고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아파트건 뭐 하다못해 채소값이건 주식이건 마찬가지지만 팔려는 사람은 없는데 살려는 사람 많으면, 주식 호가 보셨죠? 호가 보시면 상한가에 수북히 잔량이 쌓이고 그리고 팔려는 사람이 전혀 없고, 그런 경우로 끝나면 다음날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팔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내일도 그 가격에는 팔려는 사람이 없거든요. 내일은 상승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신을 오늘 상한가로 끝날 주식을 사는 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한가 매매의 기본이거든요. 그에 따르면 매매 타이밍의 순간 포착이 가장 중요, 찰나의 희비가 엇갈린다고 한다. 전부로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 하루 더 가져가고, 상한가를 못 가면 팔고, 그리고 그날 다시 또 강한 상한가를 또 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상 못 가면 또 팔고. 주가가 오른다고 아무 회사나 무턱대고 사게 되면 낭패. 회사 선택 시 꼼꼼한 재무 현황 분석은 필수라고 한다. 이익이 나는 회사, 그리고 그 순이익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회사, 그리고 매출이 그 탑라인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늘고 있는 회사라든지, 그런 뭐 원칙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 원칙에 맞는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데요. 근데 뭐 제 방법이 꼭 옳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또 그런 어떤 회사의 그 재무 상태나 이런 것보다는 테크니컬한 매매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자기가 꾸준히 그 하루는 벌었다 하루는 잃었다는 투자는 저는 그거는 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보다는 자기가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주식 고수가 전하는 주식 시작하는 방법, 그 첫 번째,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 그거를 오해를 하거나 다른 자기만의 어떤 그 편견에 빠져서 인식을 하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 공부하는 개미가 되자. 좋은 주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지금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루에 매일 이렇게 프린트아웃을 해서 리포트 읽고 있거든요. 매일 읽는 분량이 매일 책 한 2권 정도 분량은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성공은 마음속에 있다. 평상심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두 가지거든요. 그 회사의 가치의 주가가 따라가는 게 하나 있고, 그 사람들의 탐욕이나 어떤 공포심에 의해서 주가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같이 혼합돼서 주가가 만들어지거든요. 좋은 회사를 찾는 게 한 가지라면, 그 어떤 탐욕이나 어떤 공포에서 벗어나서 평상심을 유지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평상심을 유지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갖추고 있다면, 좋은 회사를 찾는 눈과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주식 투자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저평가된 회사에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김현섭 씨. 6년 동안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주식 강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주식을 비법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비법이 뭐냐?
그럼 비법이 있으면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겠죠. 비법은 없어요. 노력을 하고 그 시장에 맞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굳이 한마디로 말씀을 하신다면 왕도는 없다가 맞는 거예요. 종합 주가지수가 올해 안에 2,000포인트를 넘을 것이냐 못 넘을 것이냐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전문가가 빵빠레를 터뜨리며 핑크빛 미래를 예상하고 있지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법. 주식 실패로 인해 베테랑 투자자가 자살을 하는 등 끊임없는 잡음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다. 특히 4월경 사기작전 세력이 개입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쏟았는데, 그렇다면 공공연한 비밀이 된 작전주란 무엇일까?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세력에 의해 주가가 조작되는 작전주. 제작진은 과거에 작전 세력원으로 활동했었던 일명 선수와 접촉하는 데 성공했다. 주식에 관한 부분은 저보다도 오히려 주식부가 많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저희 또 그 작전주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예. 그러면 하여튼 그럼 전화 주시죠. 예. 6시 정도인가요? 6시거든요. 작전주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인터뷰에 응한 과거 작전 세력원. 그가 드디어 작전주의 베일을 벗겼다. 아니 어디시라고 그랬죠? TVN인가 봐요. TVN이고요. TVN. 리얼스토리 뭐라고? 리얼스터디. 이게 그룹들이 옛날에 많이 형성이 돼. 이게 뭐 아인 시대라는 건 뭐지? 김두한이 뭐 영화 있었잖아요. 그런 거 같이 이것도 뭐 계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서 뭐 예전에 뭐 유명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광화문 불검이라든가 사채 쪽에 뭐 그러면 피스톨바 뭐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정권의 전문가 뭐까지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예전에 이제 상고 출신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주식시장에 80년대 초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상고파 이런 상고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팀이 결성이 돼서 이제 작전을 수행을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아마 일부 있는 걸로 제가 뭐 일부가 아니고 꽤 많죠, 제가 알기로.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잘 모르는 그 작전을 하실 때 방법들이 있으세요? 모르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일단은 정보 자체가 일반인들한테는 차단이 돼 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미 세팅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뭐 일반 시장에 이제 알려지면서 주가가 오를 때는 일반인들이 알지만 사전에 그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맨날 이제 주변으로 떠도는 얘기가 야 이거 작전한데 뭐 너만 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야 이거 작전한데 너만 사라는 말이 있어요. 너만 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웃긴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주가라는 게 이미 이제 오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뭐 아무도 모를 때는 그걸 이제 셋업이 끝나면 작전 세력들이 일부러 흘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그래야지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수급이 맞춰지고 이제 올라가니까. 그럼요. 뭐 그래서 이번에 사건 터졌을 때 1,000원 주식이 있어요. 1,000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5만 몇천 원까지 보낸 주식이 있어요. 이제 주가를 올릴 때 이걸 뭐 하루아침에 올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올려도 주가라는 게 뭐 천천히 올려도 되니까. 근데 뭐 일반인들은 상악하면 10번 치면 야 이거 작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작전일 수는 있지만 작전 세력 정말 바보 같은 작전 세력이지 그거는. 한 몇 개월 동안 걸리지 않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건 상을 한 번도 안 쳤어요.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다 하종가를 받고 그냥 폭락을 해가지고 어떤 때는 증권시장 자체가 싸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손해는 누구냐면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는 개미 투자자들의 허황된 대박 욕심이 작전주와 같은 세력을 만들고 있다고 경고하는데, 건설주가 예를 들어서 폭등을 한다. 대형 건설주가 막 호황이나 몇 년치 수주를 막 따냈다 하면 결국 뒤따라가야 될 종목들이 있어요. 결국 거기도 철강에 들어가는 거고 시멘트 뭐 이런 회사들 그거 뒤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을 일반인들이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 그냥 1,000원짜리, 2,000원짜리, 500원짜리 주식 가지고 이거 뭐 몇 답을 먹으려고 500원짜리가 5만 원 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장이 아닌데 그런 장은 지금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캐치를 못하는 거죠, 빨리빨리.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실패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식 열풍 이제는 대학가까지 강타하고 있다. 주식 관련 동아리가 인기를 끌고 전공보다 주식 공부에 더 매달리는 대학생들, 특히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전업 투자자의 길로 나선 이태백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27세인 대학 4학년 한승환 군, 그 역시 전업 투자자의 길을 선택, 지금은 수십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베테랑 전문가다. 또 다행히 저는 운 좋게도 또 개별주 중에서도 어떻게 잘 올라가는 주식들 많이 공략을 해서 좀 수익을 냈고요. 또 올 초죠. 올해 초 시작했을 때 원금 대비 상반기에 한 100% 정도 냈어요. 그의 실력은 실전 수익률 대회에서 쟁쟁한 고수들을 물리치고 사관왕을 할 정도로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상태다. 모니터가 5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쪽에 있는 모니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주식시장에서 지금 선물의 움직임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시장에서 이게 좀 거래량이 많이 이렇게 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지 좀 이렇게 나오게 해놓은 화면이고요. 이쪽 모니터는 제가 주로 이제 매매를 하는 화면이고요. 이쪽은 이제 주로 이제 매매하는 데는 크게 활용을 안 하는데요. 이쪽은 이제 주로 인터넷 웹 검색한다든지 뭐 사이트 들어갈 때 그는 주가 차트를 분석하는 기술적 매매에 중점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하는 비중에서 한 80-90% 정도는 거의 데이 트레이딩이었고요. 그리고 뭐 한 1-20% 정도가 그냥 중장기 뭐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 있으면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있으면 투자해서 좀 가져가기도 하고요. 신규 상장을 한 종목이라 신규 상장을 했는데 그의 투자 방법인 단기 매매, 한 예로 4일 만에 2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분들이 하시는 방법과 제가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틀린 게 없었어요. 근데 왜 저는 수익을 나고 그분들은 수익을 못 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린 게, 저는 이 주식을 할 때, 이 매매를 할 때 예측을 많이 안 해요. 예측을 한 10%에서 한 20% 정도의 비중을 두고요. 한 80% 정도에서 90% 정도를 그날 그때 그 시간에 따라서 대응을 해요. 저는 대응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종목을 미리 예측을 해놓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굳게 믿고 확신을 하다가 그게 틀려버렸는데도 자기의 고집 때문에 이렇게 망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식을 손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인정을 잘해요. 저는 항상 제가 시장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 앞에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측을 아까 얘기했듯이 1-20%밖에 안 한다는 이유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해서 그게 다 맞으면 그 신이죠. 사람이 아니죠. 120만 원으로 수십억 원 번 비결을 찾아라. 그 첫 번째.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그 NC소프트의 리니지라는 게임을 좋아했거든요. 그래갖고 2가 나온다고 할 때, 이제 1은 옛날에 나왔고 2가 나온다고 할 때 이제 베타 테스터라고 해서 이제 그 오픈을 일반인한테 다 공개하진 않고 소수 몇 명들만 뽑아서 이렇게 테스터를 할 때 어떻게 운 좋게 그게 돼가지고 그걸 했는데, 아, 이 게임이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히트 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길래 그때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정식으로 오픈을 하고, 무료 오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기가 좋으니까 상용화를 하고, 상용화 히트를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120만 원으로 수십억 원 번 비결 두 번째. 9.1 테러 때도 마찬가지로 테러가 났지만 미국이 없어진 걸 망한 것도 아니고, 테러 났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테러가 물론 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그 당시 조금만 더 냉정하게 생각을 했다면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테러 날 가능성은 좀 크게 적었고, 미국 다음이 우리나라에 적었고, 뭐 그런 거 저런 거 가정했을 때도 막 뭐 주식시장 없어질 것 같이 정말 다들 막 공황 상태에서 막 주식을 다 서로 팔려고 막 아우성을 치는 시기였는데, 솔직히 저도 약간은 무서워서 적극적인 매수 못했지만 좀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는 좀 매수를 했어요. 베팅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테러가 나고
한 2, 3일 정도인가 주가가 굉장히 엄청나게 크게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굉장히 또 급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그때 수익을 좀 났었던 기억이. 단기 매매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테마주에 관심을 가져야 하기에 신문 정독은 필수. 기사 뒤에 나온 뜻을 파악하면 한 달 뒤 1년 후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박 투자가들이 생기면서 주식 투자가 투기로 변질, 소위 깡통 신세가 된 이들도 심상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제작진에게 대구의 가정주부에게서 주식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10년 전 시작된 주식 투자로 부부 싸움은 물론 자식들까지 등을 돌렸다고 하는데, 오늘 이거 주식을 가면요, 내가 만약에 시장에 가서 이런 물건을 가지고 돈을 몇 천만 원 주고 그걸 산다 하면 그거 안 살 거예요. 안 삽니다. 보통 뭐 100원 한다 해도 그걸 안 살 건데, 그리고 이 컴퓨터에 숫자 노름을 하니까 돈의 개념이 없어지더라고요. 노후 자금을 만들어볼 요량으로 시작한 주식 투자였지만 무턱대고 시작한 투자는 묻지마 투기가 되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객장식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언제? 예, 가보니까 뭐 벌겋게 맨날 뭐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뭐 그렇대요. 그래가 원래도 그랬잖아요. 벌겋다는 게 뭐 말씀하시는? 아니 그 이제 그거 뭐고 이제 예, 제가 그래가 그 보니까 나도 이제 주식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조금 갖다 넣고 뭐 한 3천만 원 갖다 넣었지. 넣고 하다가 좀 이따가 또 내니 그거 다 없어. 얼마 있다 써고 한번 좀 이러면 사람은요 또 무슨 노름한 가지 배로 해보진 않았지만 그렇다 하다 얘기 듣기로는 그래가 이래보니까 아마 그거 본전 생각에 자꾸 갖다 넣어 이거 곧 될 거 어머니는 될 것 같고 또 어머니는 될 것 같고 그 그것도 번전할 것 같은 것처럼 그렇게 자꾸 느껴지더라고요. 조금씩 갖다 놓는 게 계속 갖다 놨지. 그 나중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 집하고 이제 집을 뭐 한 2개 정도 팔아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남편의 퇴직금은 물론 집까지 잃은 사례자. 자식들 보기 제일 좀 그래 미안하고 그러지. 결국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눈물을 떨구는데, 주식 투자 실패 후 하루하루가 악몽이었다고 한다. 주식 대박의 늪에 빠져 자신처럼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제보를 했다는데, 자신에 대한 원망과 지난 세월에 대한 미련으로 화병까지 생겼다고 한다. 조금 여가 잃어버린 돈이 아까워가지고 계속 몰리 갔다 이러는. 그런데 제작진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김귀자 씨. 지금도 주식은 조금 하시나 봐요? 예, 아무도 몰라요. 예, 아무도 모르세요? 예, 우리 저 아들 보면 안 돼. 우리 큰아들이 삐끼가 그때 집 나가고 따라 살아요. 어머니 주식 하시는 것 때문에? 예, 그때 막 싸우고 막 그랬지. 720만 원. 주식 대박에 대한 미련보다는 제대로 주식을 공부하고 싶어 장기 투자할 저평가 주식을 샀다는데, 아주 작지만 조금씩 돈을 불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어려워진 살림으로 대리운전을 뛰고 있는 사례자. 가슴이 아프지요.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진짜 이제 보통 때는 또 잊어버리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내가 열심히 일할 때 막 이런 뭐 좀 힘들잖아요. 힘들 때 그때 막 이렇게 이거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드는데 그때 내 하나로 인해서 뭐 가족들 다 좀 많이 피해줬지. 2007년 주식시장을 화려하게 수놓은 주식 종목들은 과연 무엇일까? 중국 경제 성장의 영향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조선 관련 기업들의 수익률이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반기 전문가가 추천하는 유망 종목을 살펴보자. 대표적으로는 주식시장이 2,000포인트를 가고 3,000포인트를 간다면 최대 수혜주는 역시 이제 증권 업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증권주들이 올 하반기 이제 최대 유망주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더불어서 올 상반기 최고의 주도주로 부각됐던 조선주의 경우에도 비록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의 흐름이 나온다면 조선주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외로 이제 반도체, LCD 이쪽 업종의 경우에도 올 2분기부터 실적이 아주 급속도로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나 LCD 관련주에도 뭐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개발 쪽은 여전히 앞으로도 상당히 유망할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지금 세계에서 자원개발 쪽으로 이제 자금이 투자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이 거의 15억 인구 아닙니까? 또 인도도 거대 인구권이고, 러시아도 또 거대 땅을 가지고 있고, 구공산권이죠.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공산권 붕괴되기 전에 있던 그 공산권들, 이 나라들이 뭐 지금 대대적으로 경제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경제 부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원은 계속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대체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로 옥수수를 원료로 해서 이제 오일을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쪽도 굉장히 유망해 보이고, 또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조력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상당히 발전 분야 같습니다. 열에 9번 실패하고 마는 주식 투자. 묻지마 투기가 아닌 올바른 투자 노력만이 황금알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돈이라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어떤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금전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지금 구름 끼고 비 오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오늘 비 오고 구름 끼는데 내일 조금 햇빛 날라라 있겠습니까? 저한테 주식은 그냥 인생이에요. 저한테는 인생. 정말.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나가떨어지는 폭락장에서도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익을 올리는 이가 있다. 제작진이 수소문 끝에 어렵게 만난 투자 고수. 온라인상에서 원형지정이란 필명으로 유명한 그는 단타매매 지존이라고 한다. 이런 게 단타 한 달치라고. 단타매매로 최근에도 꾸준히 수익을 올린다고. 일단은 한번 진입하면은 그래도 하루에 뭐 500에서 1000만 원씩은 300~400에서 한 1000만 원씩은 빼먹어요. 그가 공개한 매매 일지, 하루에도 급락과 급등을 오가는 시장 상황에서 이런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가장 많이 버는 거는 제가 가지고 단기간에 한 25억 정도 버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장 기억나는 종목이에요. 단기간이라면 어느 정도? 그때 매매일수로 한 13일 정도 됐어요. 몇 년 전부터 그가 투자 고수로 알려지면서 그에게 주식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옆에서 이게 원영지장님이 하는 걸 보면서 돈을 이렇게 보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보니까, 아, 이건 나도 하면은 좀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나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전공을 이제 법학을 택했었는데 그 한 과정에서 그 최종 목표는 이제 어떤 신개념의 투자회사를 한번 구상해보고 꿈꿔보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연찮게 이제 원룡지원님을 알게 돼서 주식 유입에 있어서는 일단 스승님으로 지금 모시고 많은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수는 일반 개미들과 무엇이 다를까? 이른 새벽, 하루를 시작하는 원형지정. 주식 투자하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출근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다고 한다. 5시나 5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5시 반서부터 6시에는 이제 컴퓨터 가서 앉아있죠. 준비해야죠. 새벽에 장을 마감하는 미국 증시를 확인하고 관련된 경제 뉴스를 본다고 한다. 가장 이 뉴스가 많이 떠올라오는 시간이 7시 한 반서부터 장 개시 전까지 이제 특히 뭐 추천주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보는 거는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매매할 때 이제 참조를 하려고요. 투자 노하우 첫 번째, 개장 이전의 뉴스 흐름을 통해 투자할 업종을 선정한다. 하락장에서는 반드시 30분 봉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그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5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이제 매수 요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욕심이 나더라도 5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매매 금지. 볼린저 밴드 내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RSI 지표가 50 이상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가 MACD 지표의 오실레이터가 양의 값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MACD 선과 시그널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 돼요. 그의 매수 조건을 보면 주가의 표준 편차 내에서 주식 거래가 있어야 하고 표준 편차의 평균선 위에서 지수가 상승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주가 상승세의 값이 50 이상으로 상승 추세를 띄어야 한다. 즉 고수가 매수를 하는 불변의 법칙은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지표가 상승이라는 신호일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법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주식을 배울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손가락 클릭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이 엉덩이 무겁고 눈으로 쳐다보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추격 매수할 그런 욕구가 딱 들 때 넌 나가면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자제를 많이 해요. 인간 자체가 탐욕이고 돈에 버튼 하나 누르면 한 1, 2천 벌었으면 또 최하 몇백 벌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다 사고 싶겠죠. 근데 그걸 그 순간에 누가 참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에서 뭐 돈을 버는 거 이상은 떠나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고수가 성공하고 일반인은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 제작진이 취재 중에 만나봤던 대다수의 주식 실패자들. 1월 말에 돈은 다 잃고 계속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어떻게 내가 헤쳐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완전히 패닉 상태죠. 어떻게 보면 이제 묻지마 매매죠. 손실을 보다 보니까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 뭐 한 몇 억 잃고 나면 주식이 아니면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주식이 올라가도 내려가도 손해를 보는 97%의 일반 투자자. 급락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속에서 이익을 보는 3%의 고수 투자자들. 주식에 있어서 하수와 고수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 하락장에서 97%의 개미들은 이것을 생각하고 3%의 고수는 이것을 생각한다. 제작진은 최근 하락장에서 큰 손해를 봤다는 일반 투자자를 만나봤다. 그의 투자 방법에서 실패하는 이들의 전형적인 투자 패턴이 나타났는데 그가 현재 여기저기서 끌어다 주식에 투자한 돈만 1억 1천만 원. 이만큼 손실을 났던 부분에서 이만큼 반 정도 올라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거 그래도 좀 손실폭을 줄이자 해가지고 팔게 되고 오히려 이게 살 텐데 그렇게 자꾸 이제 역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진짜 그것도 속 부작이 쓰리더라고요. 팔고 나면 올라가 있고. 실패 원인 첫 번째,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일명 청개구리 매매. 많이 한다고 이제 그 신용 뭐 이렇게 손을 대게 되더라고요. 직장인 약간 이제 해가지고 급여 계좌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이게 대출이 되더라고요. 물론 5천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넣게 되더라고요. 1,000만 원씩 이게 이제 넣는데 갑자기 뭐 시장이 변하다 보니까 이건 진짜 뭐 손도 못 쓰겠더라고요. 둘째, 무리한 물타기로 어느덧 대주주가 됐다. 한 달 전으로만 돌려놨어도 네?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정확히 그 정도만 돌려놨어도 지금이 이제 적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게 막 900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근데 그거를 못 참고 이제 다 이미 총을 쏜 상태잖아요. 끝까지 주식으로 승부를 걸어보고 싶다는데 그는 다시 주식으로 일어설 수 있을까? 그와 달리 고수는 이미 작년 2000포인트 상승장에서 올해 하락장을 경고했고 그리고 올해 초부터 주가 900포인트를 예견하고 준비했던 고수 920포인트가 되자 저점임을 감지 매수에 들어갔고 1200선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매도를 시작했다고 한다.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저희 카페에 글 보시면요 이날 있잖아요 920포인트 내려온 날 920포인트에서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5천만 원씩 또 끌어와가지고 그래서 총 24억 원을 집어넣었어요 이날.
그래갖고 2점 1210포인트 갔죠. 이날 아침에 다들 1180에서 다 오른다고 다 그랬거든요. 그날 아침에 카페 저희 글 보면은 분할 매도가 제목이에요. 그날 제목이. 오늘은 다 팔고 가라. 다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쪽으로. 경력 10년 차의 차투기제 불패시와 그의 투자 성공 비법 하나, 더 많이 더 깊게 차트와 친해져라. 차트 분석은 수많은 시장을 예측하는 데 필수다. 경제적 상식을 일단 기반으로 알아야겠지만 차트를 보다 보면 차트와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럼 차트가 저에게 귓속말로 이제부터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얘기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삼각장 기법으로 하락장을 어떻게 예견할까? 평균적으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상승에 5번의 곡선을 그리고 하락에 3번의 곡선을 그립니다. 5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했어요. 이 부분에 고점 부분에서 지금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지는 부분에서 제가 이 삼산이라는 모습을 그려내고 이 부분에서 제가 하락장으로 전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승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익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겹쳐서 세 번 정도 계속해서 주가가 고점에서 부딪히게 되면 저점이 낮아지는 현상과 함께 목선이라는 게 그려집니다. 이 선이 전체적으로 이탈하는 이 순간 강력한 매물이 출회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게 돼요. 그런 거를 제가 생각을 해서 하락장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비법 둘, 실생활 속에 투자 종목이 보인다. 꼼꼼한 시장 조사로 생활의 트렌드를 읽는다. 처음에 조금 수익 나다가 10% 20% 손실이 보기 시작하면 사실상 손절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늦었기 때문에 내가 언젠간 본전이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종목을 끌고 가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비법 셋, 손절매 원칙은 칼같이 지킨다. 대부분 주식으로 돈을 번다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시작하다 보니까 실패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보다는 절대 잃지 않는다라는 거를 마음속에 깊숙하게 생각하지. 하락장에서 97%의 개미들은 본전을 생각하고 3%의 고수는 원금을 생각한다. 패닉 상태에 빠진 주식시장. 이런 폭락장에서 살아남은 고수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총성 없는 이 냉혹한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를 하고 때를 기다리라는 것. 주식에서 성공하길 원한다면 그만큼 노력하고 투자해라. 그것이 진실이고 비법이다.